안녕하세요. 에픽세븐 스트리머 쌤입니다. 이제 5월 13일에 이제 밸런스 패치를 했는데, 한 2주 정도 지났죠.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할 만큼, 실내나 메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 아레나 영웅 티어표를 좀 작성을 해볼게요. 어떤 영웅이 왜 강해졌는지, 또 어떤 영웅이 왜 쓰기가 어려워졌는지,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잠깐 네가 뭔데 티어표를 작성하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변명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영상의 내용은 모두 제 주관에 기반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비판점이 있을 수 있어요. 비판점이 있다면 따끔히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5월 13일 이후에 100판 이상 플레이를 했고요. 레전드 티어에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타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갑다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시작해볼게요. 예. 첫 번째로 이 영웅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가장 핫한 픽이에요. 연쾌롯이고요. 명실상부 뭐 메타의 중심이에요. 지금 뭐 얘를 중심으로 메타가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화상 계열 딜러들 이제 월 아라미타, 바피네 이런 애들이 푸대접을 항상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얘도 화상 딜러라서 기대는 안 했었는데 아니 막상 까보니까 그냥 말도 안 돼요. 월아라민타 화상이 그냥 커피면 얘 화상은 아마테라스임. 그냥 말이 안 돼요 지금 딜이. 역속성 탱커조차 증발시키는 격폭딜. 너무 오버밸런스 같아요. 솔직히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게 확실해요. 그 정도로 너무 좋고 이게 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체 보호막, 자체 아다만트, 자체 홍시, 자체 힐까지 이게 하나에 다 들어있거든요. 삼성 영웅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얘가 0티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삼성 영웅인데다 아티팩트도 4성인 타그엘의 고서가 있으면 충분히 성능을 다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최고의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얘는 지금 명확한 카운터도 없어요. 일단 레전드권에서는 메루리, 키세, 속잔, 쉐로카, DNA, 헤로나, 크라우 같은 템포픽, 역속픽을 활용해서 이 녀석을 억제하는 걸 지금 시도 중인데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0티어로 놓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나락의 세실리안. PVP 최강의 탱커로 정말 장기간 집권을 했죠. 거의 실내나에서는 이제 무지성 선픽의 대명사였어요. 이게 일단 나세시를 뽑아놓으면 덱 상대로도 괜찮고 정석덱 상대로도 눕덱 상대로도 다 괜찮았기 때문에 어떤 픽으로 나오든 자기가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세실 선픽이 정말 좋았는데 이제 사실 조금 힘듭니다. 이거 밸런스 패치 이후로 이제 슬금슬금 선픽 라인업에서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어린 여왕 샬롯 때문인데 솔직히 나세실이 최강의 탱커라지만 결국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헬스 뭐 3대 500 600 치고 주먹질 견디려고 복근 단련하고 해도 결국엔 사람입니다. 그냥 미사일 맞으면 죽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인여왕 샬롯이 보급된 이후로는 사실상 선픽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이고요. 하지만 근데 호재도 있긴 해요. 여기 지금 먼저 언급한 연캐로 상대로 지금 나세실이 좋거든요. 전투 시작 시에 보호막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호막 버프가 먼저 해제가 되고 매력 버프는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연캐로 상대로 첫 턴에 잘 버틸 수 있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기분 나쁘죠. 나세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메타의 중심이었었고 모든 게 나세실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무슨 예능 캐소리 듣던 어린 여왕 샬롯 눈치 보고 뭐 삼성 영웅 카운터로 좋다는 얘기를 뭐 칭찬이라고 듣고 있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예. 이게 현실인데 받아들여야죠. 그래도 1티어로 한 단계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랑디입니다. 버프를 받은 이후로는 그냥 전 딜러 최강. 그 칭호를 놓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연캐로 때문에 한자를 좀 바꿔서 전 딜러 최강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0티어 딜러 맞습니다. 이제 연캐로랑 지분을 나눠 갖게 된 거지 여전히 정점급 딜러예요. 폭증, 행계증 이런 시너지가 좋은 부스터에 광역으로 방관딜을 때려박는다. 여기에 에픽세븐의 천룡인이라 불리는 하수 직업군. 이 굉장히 고귀한 혈통이거든요. 인도하는 빛이 여전히 사기 아티팩트예요. 다만 더 사기, 더 괴물인 연캐롯이 등장해버렸을 뿐이고요. 인빛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좋아요. 다만 이제 누차 강조하지만 연캐롯 때문에 너무 활활 잘 탄다 요즘. 그래서 나세실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0티어에서 내려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직도 0티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혼자서 게임을 터뜨릴 수 있는 디버퍼. 이거 흔치 않거든요. 메르엔 테네브리아가 이제 디버퍼 중에서 임팩트가 있는 디버퍼예요. 실레나에서는 이제 세리스 메테네 메타 때 굉장히 위력적이었고, 그러다 이제 디립에 출시되고 보석바 상향으로 좀 죽은 줄 알았는데 아예 이제 속도를 포기하고 초고격급 적중. 저항을 몇을 맞춰오든 270 저항도 요즘 안 돼요. 어림도 없어. 도대체 적중들을 얼마씩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침반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웬만한 저항은 다 뚫어버립니다. 마침 핫픽으로 떠오른 맥클도 이제 저항을 챙기는 영웅이기 때문에 나침반 메테네가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무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속도 메테네를 포기하고 나침반 메테네로 왔다는 거는 자기 이제 선턴을 내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카운터 치기는 더 쉽습니다. 예전보다. 느려진 속도만큼 이제 선턴을 잘 내주게 되면서 키세, 카웨릭, 자로만, 불디카 이렇게 고속으로 몰아쳐오는 영웅들에게는 엄청 쉽게 무력화가 돼요. 이게 무슨 효과 적중을 뭐 10억을 맞추고 100억을 맞춰도 풀밀 당하고 그 침묵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카운터 당하는 점을 제외하면 괜찮습니다. 1티어입니다. 파괴력은 엄청 나거든요. 아직도. 우리 형 크라우저 릴리아스랑 마찬가지로 스킬 구조가 너무 단순하고 좋아가지고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단점이 있다고 하면 그 좋은 스킬들을 못 쓰게 만드는 짜증나는 디버프들이죠. 그런데 최근 메타는 크라우한테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립의 출시, 그리고 보석바 상향, 맥클 상향, 그리고 앞으로 나올 조율자 카웨리까지 디버퍼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웅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디버퍼들의 순환시대예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크라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핵심인 연캐롯을 억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최고의 탱커가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제 개체수를 하나씩 줄여가는 정석 싸움에 강한 편인데 요즘은 그놈의 맥클 때문에 소생이랑 부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맥클이 있는 경우에는 이득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각이 거의 안 나와서. 물론 그런 점만 제외하면은 아직 0티어 선픽 가능한 몇 안 되는 탱커라고 생각합니다. 환영의 테네브리아, 흔히들 테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별명이 좀 웃겨서 그렇지 의외로 얘가 실레나에 살아있는 역사예요. 이게 뭐냐, 실시간 아레나 개막 이래 시즌 1, 2까지의 뱀픽 구도는 완전히 테보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어느 정도냐면 테보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vs 테보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싸움. 시즌 3부터 이제 그 구도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테보를 의식하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다만 이제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면은 강력한 광역 딜을 뿜어내는 랑디나 직빌 등한테 취약해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 벨페가 또 환영의 테네브리아에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벨페 최대 수혜자인 연케롯과 맥클이 랑집을 그냥 쭉 패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본인은 두 메타캐릭한테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고 오히려 맥클이랑은 좀 잘 어울리죠. 이런 점들을 밀고 나가면서 타이틀 방어에 좀 성공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환영의 테네브리아는 0티어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메타까지도 확실히 잘 살아나왔어요. 보급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신비법으로 한번 풀어주니까 아주 그냥 메타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지금 어린 여왕 샬롯의 판이죠. 연케롯과 어린 여왕 샬롯이 그리고 랑디까지 해서 3명이 딜러로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린 여왕 샬롯 코드네임 누렁인데 암속 스페셜리스트라는 명성에 걸맞게 암속 선픽을 거의 완벽하게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나세실, 무로제 이런 애들도 골로 가는 마당이라 적케이, 마그 이런 애매한 것들은 명함도 못 내밀죠. 지금 패시브가 그 귀하다는 아다만트 효과가 있고 치명타 픽 역시 행계 증가, 안정성과 능동성을 동시에 챙긴 딜러라는 느낌입니다. 자체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암속 아닌 조합 상대로도 잘 굴러가는 게 이번 HMS에서 증명이 됐죠. 그나마 얘는 디버퍼들이 견제를 해주는 편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디버퍼들 상태가 영 메롱이에요. 그래서 저는 0티어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니, 스토리에서 아킨이 포르티아 이겼잖아요. 왜 이겼을까? 제가 볼 때는 세리스가 사기여서 그래요. 이게 광역 속감, 광역 속박이라는 게 보기보다 엄청난 스킬이거든요. 장기전으로 갈수록 턴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벌려져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이 턴 차이 나는 걸로 인한 어드밴티지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상대가 랑디, 데퍼, 뚤미 뭐 이런 행계 주작 영웅으로 사용하면 견제력 500배. 세리스는 이번 메타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먹잇감이 너무 많아. 당장 랑디, 데퍼, 월샬롯,
나비, 메이저 영웅 4명 저격을 하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본인 일자리는 보장이고, 여기에 속덱 상대로는 절대 갑이에요. 포브스 선정, 불디카디오미가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영웅 1위 세리스. 너무 잡아먹을 게 많아서 지금 여전히 메타 캐릭입니다. 다만 디버프 해제 영웅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정석덱에서 픽 잘못하면은 잘 안 굴러갑니다. 각을 잘 보고 신중하게 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심을 담아서 1티어 드릴게요. 사실 삼성 괴물 신인이라는 타이틀 원조가 메루리거든요. 한번 너프를 받았는데도 추락할 생각을 안 해요. 능동성만 따지면 에픽7 전체 1위. 여기에 모두를 위한 정의 아티팩트까지 착용을 하면 그냥 짱구예요. 말릴 수가 없음. 그 다음을 살펴보면 이번 5월 13일 밸런스 패치 되게 공교롭게도 메루리한테 호재였어요. 왜냐면은 메루리가 최근 몇 달간 주춤한 원인이 다름 아닌 이제 사수 아티팩트 인도하는 빛 때문이었거든요. 너도 나도 막 인신하고 이러다 보니까 메루리가 3스킬을 쓸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타에서 좀 밀려났었어요. 그런데 이 인빛 사수 녀석들이 연캐롯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견제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메루리의 숨통도 같이 트였다라는 게 제 분석이고요. 여기에 이제 메루리는 요즘 핫픽으로 떠오른 맥클까지 견제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막 불러주고 있는 거죠. 그놈의 적대적만 아니면 솔직히 지금 1티어입니다. 메루리가 1티어까지 치고 올라왔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대장 퍼지스. 에픽7의 다양성이 살아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는 그냥 산 증인 그런 거죠. 아니 애초에 수익 남기가 이렇게까지 대접받는 게임이 얼마 없어요. 심지어 PVP 컨텐츠에서 이렇게까지 0티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메타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나세실보다도 여전히 높은 0티어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세실은 이제 선픽이 안 되는데 대퍼는 선픽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누렁이 눈치를 안 봐도 돼요. 그래가지고 선픽 가능해. 이렇게 선픽 가능한 탱커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선픽 가능한 다른 탱커 대퍼나 크라우의 가치가 반대급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퍼는 이번에도 0티어 자리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버퍼로서 입지는 물론 맥클이랑 좀 양분하게 된 게 아쉬운데 여전히 행계 주작이라는 재밌는 패시브가 자기 트레이드마크로 남아있죠. 여기에 기절 걸어, 도발 걸어, 광역딜은 또 광역딜대로 꽂고 탱킹은 탱킹대로 좋고 하나 뺄 게 없어요. 그야말로 4성 영웅 최대 아웃풋인데 응원하겠습니다. 한때 이제 영원히 같이 메타를 장악할 것 같던 라라오 야타 금태양 듀오는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폭락해버렸는데 꼼짝도 않고 0티어 지키는 게 대단하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웅 집행관 빌트레드죠. 버퍼를 받은 뒤에 한 번도 0티어 자리에서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캐브랑 마찬가지로. 근데 이번에 얘는 내려왔어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사실 집빌이 강한 이유는 스킬 구조도 스킬 구조지만 진정한 문제는 형태의 다양성이었거든요. 속집, 폭집, 반교집, 반용집, 돼지 바구니집. 제가 만나본 형태만 이제 5가지인데 이 중에 이제 폭집 빼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속집 정도는 조금 살아남은 편이고 일단 탱 챙기는 집빌은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놈의 연캐로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얘가 이제 1장으로 군림할 때는 다들 조용했어요. 근데 연캐롯이라는 괴물을 만나고 나서 2장으로 내려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놈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력화인데 이제 고민도 않고 그냥 집빌 패러 나오죠. 그동안 최력화가 굉장히 탱 세팅 집빌들에게 엿을 많이 먹어가지고 스테이지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탱비 집빌이 사라지니까 픽률이 너무 올라갔어. 그래서 속집빌이 좀 사용하기 힘들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맥클 잡겠다고 튀어나오는 적케이, 죄젤 이런 거에 치여가지고 또 신생 아주 촬영하죠. 물론 아직도 바구니 딜 포텐셜이 장난이 아니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놈의 뱀픽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집빌 그래도 집빌이니까요 1티어로 놓겠습니다. 함용 바사르인데요. 5월 13일 전까지만 해도 전체 영웅 중 1위였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근데 갑분싸 패치 한 번으로 사용감이 수직 하락했어요. 안 그래도 릴리아스, 보석바, 야타 이런 것들 때문에 거동 불편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여기에 맥클까지 가세를 했어요. 또 최핵심 픽으로 부상한 연캐롯이 어려워요. 연캐롯 상대로는 바사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그리고 자기 주 먹잇감인 랑디마저 요즘 누구 눈치 본다고 몸살이고 있죠. 일감이 확 줄어든 느낌이에요. 나침반을 들면서 형태 변화에 성공한 메테네랑 달리 바사르는 형태 변화를 할 여유도 없어요. 매크를 카운터 쳐줄 거라고 기대했던 느린 바사르들이 성적이 되게 나빠요. 왜냐면 버퍼와 디버퍼가 서로 숨을 참으면 1스킬, 2스킬이 좋은 쪽에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근데 매클의 평타가 하필이면 우주 최강이. 그래서 참으면 참을수록 바사르 쪽 손해입니다. 5월 13일 이후에 바사르는 첫 턴부터 몰아치는 템포덱에서만 잘 활용되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3스킬이 워낙 좋아서 0티어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네요. 전 1.5T에 놓을게요. 또 여왕님 한 분 등장했죠. 맥클인데 답이 없어요. 일단은 0T에 놓고 시작할게요. 그냥 가진 게 너무 많아요. 0키로시랑 같은 맥락인데 평타는 그냥 에픽7 전체 랭킹 1위입니다. 요즘 제가 방송에서 평타 랭킹 1위, 평타 랭킹 1위 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 얘만큼 좋은 평타를 가진 캐릭터 없어요. 여기에 2스킬 힐 있죠? 그리고 효과 저항 패시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3스킬로 전체 부활, 소생, 공버프 주는 거 그건 원래 있었고 여기에 전체 해제까지 릴리아스랑 똑같이 전체 해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쓰든 좋아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메타에서 얘가 다른 영웅과의 상성이 어떻게 물리고 말고 하는 거는 논할 가치가 없어요. 다른 영웅들이 얘와의 관계를 논해야지 얘는 그냥 존재 자체로 지금 완벽한 캐릭입니다. 너무 사기적이에요. 버그가 억제기였다. 출시일에 사기캐 소리를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들은 헤로나죠. 해변의 벨로나 같은 경우에 카운터용이 좀 많은 걸로 유명해요. 라라우, 로엔나, 솔리타리아 당장 눈에 띄는 강력한 카운터만 셋이죠. 근데 실레나에서 헤로나가 픽되는 장면은 거의 4, 5픽 정도. 뱀픽에서 어느 정도 이제 후반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뱀픽적으로 카운터 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헤로나 하나 잡겠다고 마구잡이로 카운터 픽을 고르면 자기 조합이 엉망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나온 헤로나는 너무 세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알아서 자연사해 그냥. 면역 버프로 대적을 하면은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음료도 딜로 또 어떻게 꾸역꾸역 찍어 누르고 또로 수동적이다라는 점 제외하면은 너무 좋은 캐릭터예요. 오히려 수동적인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많고요. 하필 또 메타가 헤르나 쪽으로 웃어주고 있어요. 연캐롯이 불속성이거든요. 상성상 우위를 점하는 몇 안 되는 딜러라서 지금 메타에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명백히 저는 1티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운터 치는 게 의외로 힘들어요. 삐딱선 탄 것 같은 헤어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의외로 한 사람에게만 진심인 무로제입니다. 이 친구는 제대로 느껴하면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통곡의 벽이 뭔지를 알려주는 영웅이고 랑디, 테보 등이랑 궁합하면 거의 환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쓰는 본인이 역겨워요. 그런 녀석인데 1.5티어입니다. 왜냐면 사실 나세실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너무 힘든 시기예요. 동일범이죠? 어린 여왕 샬럿 누렁이 때문인데 무로제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나세실이랑 다르게 자체적으로 방법을 달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헬스 3대 500 치는 사람이 똑같아요. 방패 하나 더 든다고 해서 미사일 맞고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죽는 거 똑같아요. 여기 한 가지 더 무로제에게만 있는 약점이 있는데 피해량 분배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광역딜에 좀 취약해요. 특히 헤로나 부츠를 몇 번 맞다 보면은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사라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캐롯의 등장. 무로제에게 이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면역이 아닌 방버프를 제공하기 때문에 화상을 막아줄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또 화상딜, 격폭딜은 방어력을 70% 무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미지를 분배해서 받으면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티어인데 이 악재 속에서 1.5티어라는 것 자체가 이 녀석의 이제 자체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자, 이렇게 현재 메타를 지배하고 있는 영웅들부터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메타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지만 언제든 치고 올라갈 준비가 돼 있는 2선에 있는 영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